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가 조작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안영영 지음 미르북 컴퍼니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안영영 지음 2000년 초부터 언론에 몸담으면서 한국거래소와 검찰에 출입했다. 한국거래소 출입 때는 재벌과 테마주의 시초격인 구본호의 우회상장과 자원개발 테마주인 전국교회 H&T 등을 취재했다. 펀드 열풍으로 한국 증시가 전임 미답의 2000포인트 시세를 열었다가 세계 금융위기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체험했다. 5년여 동안 검찰을 출입하면서 각종 주가 조작 사건을 취재했다. 혀를 내두르는 주가 조작 수법에 피눈물을 흘리는 개미들을 수도 없이 목도했다. 한때 필자도 이런 개미의 일원이었다. 주가 조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명동 사채업자와 기업 사냥꾼, 검사 등을 만나 주가 조작의 숨은 진실을 파헤쳤다. 주가 조작의 실체를 알고는 잡주 투자는 끊고 우량주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다. 목차 살펴볼게요. 목차 개정판 서문 작전주에 당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라. 챕터 1 장기적인 가치 투자로 승부하라. 챕터 2 거품을 동반하는 테마주를 경계하라. 챕터 3 자원개발주 투자는 장기전이 될 것을 각오하라. 챕터 4 유명인 테마주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챕터 5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펀드를 경계하라. 챕터 6 신기술주는 채산성을 확인하고 투자하라. 챕터 7 주가 조작 세력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욕심부터 돌아보라. 맺은 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판 서문 작전주에 당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라. 시장이 열광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전임 미답의 3천 고지를 넘어섰다. 그동안 마이너스만 맛봤던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코로나19가 휩쓴 이 시기에 달콤한 수익을 맛봤다. 기관과 외국인조차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개인 투자자, 개미들은 시장이 공포에 떨 때가 투자 적기라는 역사적 교훈을 몸소 실천했다. 마치 동학 농민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던 민초들처럼 동학개미들은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제는 국내 주식시장도 모자라 미국과 중국 등 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도 등장했다. 시장의 골리앗으로 군림했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익률을 서학개미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성공 시다를 보고 많은 주린이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여전히 왜 남들은 버는데 나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일까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투자자들도 많다. 혹시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통찰력으로 시장을 파악하고 투자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 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주식 보유 항목에 속칭 잡주 내지는 작전주가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정석 투자를 하자는 마음 한켠에는 돈만 벌면 되지 하는 사악한 마음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있는 건 아닐까?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당신이라면 이 마음을 떨쳐내야 한다. 잡주와 작전주에 당신의 인생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 주식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비법은 주가 조작이 있다. 바른 투자, 원칙이 있는 투자를 하라. 그러려면 먼저 증권시장의 이면, 속고 속이는 것이 당연한 그 세계를 좀 더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막 주식시장에 입문하려는 예비 투자가 꾸준히 노력하는 개미 투자자에게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7개의 사건 파일을 전한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희대의 주가 조작 이야기 속에서 성공 투자 비법을 배울 수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S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S씨가 빚 때문에 힘들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요지의 유서를 남긴 점과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 2문장의 짤막한 기사.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우여곡절이 많다. S씨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치과 의사였다. 그런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주식이었다. 필자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은 S씨와 잘 아는 친구가 이런 속사정을 귀뜸해 주었기 때문이다. 친구 또한 주식 투자로 많은 손실을 입었던 터라 동료의 죽음에 잠옷 충격이 컸다. 주가 조작에 대한 글을 한창 쓰고 있던 2011년 1월 말쯤 소액주주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대주주의 횡령으로 회사가 상장 폐지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횡령 고소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필자에게 하소연했다. 머리에 하얀 눈이 내린 초로의 남성. 그를 직접 만나고 보니 고소 사건보다는 상장 폐지된 회사의 소액주주 대표까지 맡으며 동분서주하는 사연이 궁금했다. 그는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주식을 알게 됐다고 했다. 부하 직원인 실장이 주식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따라서 투자하기 시작했고 호재가 수두룩하다는 실장의 말에 솔깃하여 한 상장업체에 큰 돈을 투자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투자금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다. 다행히 그 종목은 LED와 태양광 진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그런데 갑자기 대주주의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회사는 상장 폐지됐고 LED 계약 체결도 없던 일이 됐다. 투자했던 수억 원의 돈은 온데간데 없고 통장은 깡통 계좌가 되어버렸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 서울을 떠나 강원도 월세방에 살고 있다며 긴 탄식을 내뱉었다. 우연히 알게 된 구조조정 전문가는 말이 구조조정 전문가지 기업 사냥꾼이었다. 이 사람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를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한다며 주가를 부양하거나 인수한 회사의 알토란 같은 자산을 빼먹는 게 주업이었다. 사채업자의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했으니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무자본 M&A를 한 거였다. 그는 강남에서 밤의 황제로 통했다. 회사 돈으로 매일 밤 고급 룸사롱을 제집 드나듯 했고 회사 명의로 빌린 최고급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그야말로 돈을 물쓰듯 써댔다. 개인 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은 작전 세력에게 눈먼 돈이었다. 주식을 둘러싼 풍경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주식하는 사람치고 대박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투자자를 찾기란 어렵다. 작전 세력은 그 심리를 악랄하게 이용한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투자자의 참패다. 개인 투자자는 깡통 계좌를 부여잡고 뒤늦게 후회한다. 필자 또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솔깃한 정보를 듣고 득보잡 주식에 투자해봤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에게 기뜸해 주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게 한 적도 있다. 탐욕이 눈과 귀를 막고 이성을 잠들게 했다. 고백하자면 주식 투자 경험이 10년이 넘었고 주가 조작에 대한 책을 쓴 필자도 여전히 잡주와 작전주의 치명적인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다. 아니 한때는 솔깃한 정보에 눈에 멀고 귀가 멀어 작전주에 열광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에게 기뜸해줬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게 한 적도 있다. 탐욕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했다.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누군가에게 주식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참회록이다. 10년 전 그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 주가 조작부터 배워라 라는 책을 썼다. 한국거래소와 검찰을 출입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인 주가 조작 사건을 정리했다. 기업 사냥꾼과 명동 사채업자,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로부터 뒷얘기를 들었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세세한 사안까지 파악해서 반영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주가 조작의 세계는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자원 개발이나 녹색 성장 테마주가 바이오나 그린 뉴딜 테마주 정도로 바뀌었을 뿐이다. 재벌가나 연예인의 자리를 고급차를 뽐내며 개미들을 흘리는 이희진이나 슈퍼개미 등이 채웠을 뿐이다. 돈이 돌고 도는 세계에서는 인간의 탐욕을 노린 덫은 여전히 많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제시한 주가 조작 사례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자 1장에서는 최근 벌어진 슈퍼개미의 주가 조작 사건을 새로 추가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주식 초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주가 조작 사건을 소설로 정리했다. 골격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했지만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사건편에서는 소설의 소재가 된 실제 사건의 줄거리와 일자, 종목 그림을 첨부했다. 소설과 실제 사건을 비교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해결편에서는 소설에 나오는 용어나 복잡한 작전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자 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주가 조작의 복잡한 구조까지 독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각종 규정은 부록편에 실었다. 글을 읽다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으면 부록을 참고하면 된다. 몇 년 전만 해도 누군가 나에게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내 대답은 하지 말아였다. 주식에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개미들의 수익률이 초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월급쟁이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라고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 정도이다. 부동산은 정부의 규제가 쏟아지면서 쉽지 않은 영역이 됐다. 주식에 막 입문했거나 주식 투자에 뜻을 두고 있는 투자자, 주식 투자를 활발히 하는 투자자라면 한 번쯤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융범죄에 관심 있는 예비 법조인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일 것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은 주식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속칭 잡주에만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는 우량주에 투자하지 못한다. 하루에 최대 30% 수익을 내는 종목에 투자하던 투자자가 찔끔찔끔 움직이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감질나는 일이다. 피 같은 돈이 고스란히 작전 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주식창에는 항상 잡주가 입력된다. 그만큼 습관은 무섭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작전 세력의 무서움을 이 책을 통해 느꼈으면 한다. 혹자는 주가 조작에 악용될 만한 잡주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위험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솔깃한 정보를 듣고 투자의 이익을 봤다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잡주의 늪으로 빠지게 되고 큰 돈을 잃었다면 본전 생각에 역시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건전한 생각만이 주가 조작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부디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인간의 저열한 본성을 자양분 삼아 먹고 사는 주가 조작 세력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으면 한다. 이제는 주식 투자를 빼놓고는 재테크를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당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자신만의 통찰력과 투자 철학으로 두둑한 수익을 내기에 앞서 작전주의 늪에 빠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변의 솔깃한 말에 흔들려선 안 된다. 자신만의 근거 있는 판단이 중요하다. 오래전 나온 책을 다시 낼 수 있는 기회를 준 친구이자 미르북스 대표인 장영재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언제나 나의 편에 서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평생의 반려자 김은혜에게도 역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21년 2월 서울 용산에서 안형영. 챕터 1. 장기적인 가치 투자로 승부하라. 사건 파일 1. 몰락한 슈퍼개미.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에서 시작해서 이제 슈퍼개미라는 칭호까지 받게 됐네요. 연단에 서 있는 박민식은 감개무량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빈털털이었던 그는 10년 만에 주식시장에서 슈퍼개미로 불렸고 이제는 그를 따르는 추종자까지 생기면서
행복주주 포럼을 발족하게 됐다. 오늘은 그 발족식이 열렸다. 박민식에게 1997년은 그야말로 바닥을 찍은 해였다. 이사로 일하던 중소기업이 망했고 빚보증으로 사채까지 털어야 했다. 그렇게 무일푼으로 남대문 시장에서 모자 노점상으로 나서 골라골라를 외쳤다. 악착같이 일한 덕에 1년 만에 3천만 원을 모았고 이 돈을 종잣돈으로 주식 투자에 나섰다. 외환위기로 주식이 폭락하면서 본질 가치를 밑도는 주식이 수도 없이 많았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그렇기에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다. 외환위기 2, 3년 만에 주가는 회복했고 그 와중에 테마주들은 수십 배씩 급등했다. 이제는 장기 투자할 종목을 찾아야 할 때였다. 그때 눈에 띈 것이 바로 1승 신약.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제약업종은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1승 신약의 부채 비율은 100% 이하인데다 유보율도 1600% 이상으로 업종 평균 500%를 크게 웃돌았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의 지분도 가지고 있어 현금성 자산만 3천억 원이 넘었다.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2천억 원에 불과했다. 주가 수익 비율, PER도 10배에 불과해서 업종 평균보다 한참 낮았다. 저평가가 분명했다. 그렇게 1승 신약에 베팅을 했다. 지분율은 4.99%만 유지했다. 5%가 되면 지분율을 신고해야 하는 5% 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제는 1승 신약의 배당이 쥐꼬리였다는 점이다. 순이익이 280억 원이나 됐지만 전체 배당금은 10억 원에 불과했다. 박민식은 자기 돈으로 신문에 광고까지 내면서 1승 신약의 저배당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 그러면서 그는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운동의 개척자 슈퍼개미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주주 포럼까지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가치투자와 주가 조작 사이. 형철아, 괜찮은 종목 찾았다. 빨리 사무실로 와라. 박민식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다. 1승 신약 주주운동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뒤 새로운 종목을 찾던 중이었다. 그가 찾은 종목은 해성산업. 뭐가 그리 급해서 호출이야. 얼마나 괜찮은 종목이길래. 박민식의 고등학교 친구 윤철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종목 좀 봐. 대주주 지분율이 64%야. 정말이네. 실적도 괜찮고 조금만 매집하면 되겠다. 박민식과 윤형철은 대박을 친 1승 신약이 떠올랐다. 해승산업은 여러모로 1승 신약과 닮아 있었다. 해승산업은 건물관리 용역과 부동산 매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종목이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장 유통 물량은 35%에 불과했다. 총 180만 주 가운데 하루 거래량은 많을 때는 15만 주, 적을 때는 4천 주에 불과했다. 자산은 1,200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해서 2014년에는 1,400억 원에 달했다.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었다. 부채 비율은 10%,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큰 변동 없이 일정했다. 민식에게는 투자 대상을 고르는 나름의 기준과 철학이 있었다. 우선 3년 이상 장기 투자, 재무제표와 주가 수익 비율 PER,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을 따져 저평가된 종목 찾기,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서 3인 이상을 모을 것 등이었다. 여기다 주식 유통 물량이 적어서 거래량이 적고 단기 순이익이 매년 안정적인 경우에는 주식을 매집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자신이 시장 지배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일승 신약 투자를 통해 깨달은 터였다. 마스터 플랜. 형철이는 고등학교 동문들에게 이 종목을 강력 추천해주고 김동식 씨는 포럼 회원들과 동문들 계좌를 잘 관리해주면 좋겠어요. 행복주주 포럼 사무실. 박민식이 삥 둘러앉아 서너 명의 사람들에게 해승산업 매집 계획을 설명했다. 그리고 안 집사님은 교회분들에게도 이 종목 투자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민식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안 집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꺼냈다.
일승 신약에 이어 투자할 종목은 이미 해승산업으로 결정한 터였다. 이제는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주가를 부양한 뒤 빠져나오는 수순만 밟으면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매집 후 엑시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신민증권에서 투자자 모집과 계좌 관리를 해주는 김동식이 턱을 매만지며 질문을 던졌다. 4, 5년 정도 걸릴 거예요. 4, 5년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데 우리가 단타를 칠 순 없잖아요. 그 사이에 변수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해승산업은 단기 순이익이 매년 일정하고 자산만 증가하는 회사라 크게 문제는 없어요. 동식은 민식이 투자 기간을 길게는 5년까지 본다고 하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다. 변수가 너무 많은 게임이었다. 주가가 불안정하면 수급팀을 붙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식은 고개를 젓고 있는 동식을 안심시켰다. 매집.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 해승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민식 대표가 대박을 터뜨렸던 일승신약과 비슷한 주식이라는 건 금방 아실 거예요. 형철은 행복주주포럼 회원들에게 해승산업 설명책자를 나눠주고 투자를 권유했다. 플랜을 짰으니 이제는 포럼 회원들과 매집에 들어가면 될 일이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모임입니다. 단기간에 급등하길 바라는 것은 안 되고요. 십시일반 투자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형철은 자신이 넘쳤고 책자를 들여다보는 회원들 또한 이미 목돈이라도 만진 양 흥분해 있었다. 이거 우리 친척들한테도 좀 사라고 해야겠는걸? 그러게 자산주에다 박민식 대표가 미는 종목이면 시간이 문제지 오르지 않겠어? 프로 회원들이 한껏 들뜬 목소리로 얘기를 나눴다. 아참 하나 잊은 게 있네요. 혹시 계좌 관리가 힘든 회원분들 계시면 여기 신민증권 김동식 팀장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형철은 마치 깜빡했다는 듯 동식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입니다. 아직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 증권사 계좌를 터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증권사 계좌가 있는 분들도 저희 증권사로 옮기시면 제가 해승산업 특이사항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동식은 자신의 명함을 회원들에게 뿌리면서 계좌를 옮겼을 때 생기는 혜택을 설명했다. 수급팀. 강남의 금수만복 복집. 윤영철은 낯선 남자 2명과 마주 앉아 있었다. 기간과 가격대를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6개월 정도의 오늘 종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선이면 될 듯합니다. 낯선 남자들은 알듯 말듯한 질문을 던졌고 형철은 이미 약속이라도 한 듯 답을 꺼냈다. 형철은 박민식으로부터 장기 투자자인 이영필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온 터였다. 민식은 교회 교인들과 고등학교 동문 모임, 그리고 행복주주 포럼 회원들까지 동원해서 해승산업 주식 유통 물량 중에서 60%까지 확보했다. 주가도 2년 새에 5천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올랐다. 그러나 요새 들어 주가가 오르면서 차익 매물이 심상치 않게 나왔고 기껏 힘들여 관리해온 주가가 출렁이고 있었다. 자칫 잘못했다간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였다. 종가 관리가 필요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수급을 조절해줄 기술자들, 이른바 수급팀이었다. 민식은 수급 조절을 고민하던 차에 장기 투자자인 이영필로부터 시장에서 이름난 수급 기술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고등학교 친구인 형철에게 이들을 만나 수급 조절을 요청해보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서울 관악구의 허름한 사무실, 노트북 모니터를 쳐다보는 윤동만은 콧노래를 부르며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내가 31,500원에 5천주 던질 테니까 곧바로 받으라고. 오케이, 스탠바이 하고 있을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또한 경쾌했다. 형철로부터 해승산업 종가관리 의뢰를 받은 동만이 통정 매매를 하고 있었다. 종전 체결가보다 500원 높은 가격이지만 5천주를 내놓자마자 매수 체결이 됐고 주가는 곧바로 31,000원에서 31,500원으로 상승했다. 커피로 목을 축인 동만은 HTS에서 다시 32,000원에 2천주를 매수 주문했다.
아직 31,500원 매도에 150주가 있는데도 가격을 더 높여 매수 신청을 한 것이다. 주가는 여지없이 32,000원으로 직행했다. 이른바 고가 매수였다. 행복한 나날. 박민식은 커피를 음미하면서 하늘을 쳐다봤다. 유난히도 맑은 하늘이었다. 2009년 하반기에부터 해승산업 주식을 5,000원대부터 사모아서 이제는 3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슈퍼개미였다. 그동안 호재성 뉴스와 공시도 많이 나왔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런 뉴스와 공시가 나올 때마다 인터뷰로 인연을 맺은 기자들에게 기뜸만 해줬을 뿐이다. 기자들은 슈퍼개미가 일러준 얘기를 흘려듣지 않았고 호재성 공시는 증폭됐다. 얼마 전에는 대기업 삼민전자의 계열사인 삼민테크윈이 반도체 부품 사업부를 해승산업과 그 계열사들이 지분 60%를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왔다. 이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는 55,000원에서 사흘새에 59,000원으로 뛰었다. 시가총액만 400억 원이 늘었다. 대기업의 계열사가 내놓은 반도체 부품 사업부라는 게 부각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식이 생각해도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해승산업이 인수한 지분은 5%에 불과했다. 반도체 부품 사업부의 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2,800억 원, 140억 원 수준. 이를 지분율로 따져보면 해승산업에 반영되는 영업이익은 7년에 불과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한순간에 400억 원이 뛴 것이다. 이미 민식이 투자지표로 삼는 PER은 50배가 넘어가면서 거품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해승산업이 성장성이 좋은 주식도 아니라는 것을 민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민식이 교회 교인들과 고등학교 동문, 행복주주 포럼 회원들을 동원해 매집한 주식이 유통지식의 60%에 해당하다 보니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서 주가는 연일 불기둥을 연출했다. 민식은 이제 탈출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발 상황. 하한가만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한가 물량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쉽지는 않겠는데요. 풀어주시기만 하면 14억을 드리겠습니다. 민식은 다급한 목소리로 맞은편에 앉은 기술자 윤동만 일행에게 요청했다. 해승산업 주식은 그동안 소리 소문 없이 오르면서 8만 원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왔다. 민식은 쾌재를 부르며 매도 시기를 조율하던 터였다. 그런데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여전히 하한가에 매도 물량이 꽤 걸려 있어서 하한가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민식은 동만에게 이른바 하한가 풀기를 요청했다. 동만은 차트를 보면서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형국이라고 해야 할까? 가만둬도 하한가는 곧 풀릴 듯 했다. 그런데 다급한 민식이 하한가 풀기를 요청했으니 일단은 들어주는 척하고 하한가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면 될 일이었다. 14억이 넝쿨채 들어오겠구나. 동만은 의중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차댔다. 쉽지 않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락과 배신. 아닙니다. 해승산업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투자한 것이지 제가 무슨 시세 조정을 합니까? 교인들이나 동문들한테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좋은 주식이라 추천한 것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조사실. 혐의를 추궁하는 수사관에게 박민식은 진땀을 흘리며 해명하고 있었다. 수사관은 어이가 없는 듯 서류를 내밀었다. 수급을 맡았던 윤동만의 진술서였다. 윤동만은 민식의 부탁을 받고 고가 매수와 통정 매매를 했다고 자백했고 진술서를 친 민식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빠져나갈 수 없는 터널에 들어온 듯했다. 당신 윤동만한테도 속았어. 당신이 하한가 풀어달라고 윤동만한테 14억 원 건넜지? 윤동만이 한 게 없어. 수사관은 딱하다듯 민식을 쳐다보며 수사 기록을 내보였다. 윤동만은 민식에게 6일 만에 하한가를 풀었다며 14억을 받아갔다. 그런데 수사 기록에는 윤동만이 한 게 하나도 없었다. 하한가가 풀릴 때가 돼서 풀린 것뿐이었다.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외환 위기 때가 생각났다. 그때가 인생의 하한가를 친 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민식은 또다시 하한가를 치면서 추락하고 있었다. 차이라고는 그때는 빈털털이었지만 지금은 주식 부자라는 점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를 박탈당한 죄수가 되어야 할 판이었다. 백만금이 무슨 소용이랴. 회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